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한 솔직한 속사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다가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경치와 한적한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정작 고생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요즘 매체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다가 다시 포기했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원 생활의 매력과 함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빅데이터와 다양한 인용을 통해 낱낱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복잡한 도시보다는 여유로운 시골에서 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지요. 조용한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고 앞마당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마당에 강아지를 풀어놓고 뛰놀게 하며 느긋한 차 한 잔을 즐기는 장면을 떠올리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전원 생활에 대한 갈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이었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자연 속에서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역설했지요.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라는 그의 생각이 요즘식으로 해석되면 도시의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 전원으로 이주하는 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집을 마련하는 것만 봐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땅값이 저렴하다 해도 전원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길령 작가님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셨듯이 전원으로 옮기는 이들이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초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토지를 사는 돈, 인허가 비용, 건물 설계와 시공, 부수적인 기반 공사 비용 등등이 하나둘 모이면 처음 계획보다 두세 배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지요. 거기에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유지와 보수를 위해 꾸준히 돈이 듭니다. 지방은 외진 곳일수록 인프라가 부족해서 수도관이나 배수시설,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가 도시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편의시설과 교통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시골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트를 가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고 병원이나 약국도 가까이 있지 않아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부모님께서 전원주택에 사시다가 갑작스러운 몸살이나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인근에 병원이 없어서 직접 차를 몰고 서너 시간을 다녀와야 했다는 사례가 올라오곤 합니다. 노후 대비 차원에서 전원주택을 선택하셨다면 아무래도 이런 의료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배우 김수미 선생님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을 때야 전원에 내려가서 밭일도 하고 주변 경치도 즐기며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운 도시 생활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망과 현실이 부딪히면 결국 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겠구나 하고 느꼈지요. 게다가 전원주택 생활은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 주변 잡초는 금세 자라니 늘 관리해야 하고 특히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배수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지붕이나 담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고치거나 일일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그마저도 시골은 전문가를 부르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도시처럼 가까운 곳에 여러 업체가 포진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도심보다 기술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리비가 더 비싸거나 원하는 날짜에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힘에 부친다, 고생만 한다 하고 도시로 되돌아온 분들도 꽤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과 인력 문제를 미처 계산 못했다가 다시 떠나는 일이 적지 않다고 국내 한 일간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시골 생활의 외로움과 문화적 갈증도 자주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유로운 시골에 내려가 사는 것도 잠깐이지 막상 문화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제한되면 지루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잠시 머무르는 휴식처로는 좋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에는 사람 사는 맛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지낼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시골에서는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야 여러 소소한 정보나 편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정도가 있어야 외로움도 풀리고 자잘한 생활 문제도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시 출신으로서 시골에 정착하면 주민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화적 차이를 절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 한 끼 나눠 먹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며 사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실은 다소 까다로운 법이지요. 조용히 지내려 해도 오히려 지나친 간섭을 받는다든지 거꾸로 혼자 내버려둬서 막막해진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골이라면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만 가득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 어디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때론 전원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는 일도 있고 각종 축산 농가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근처에 생겨 악취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수려한 풍경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몇 해 지나고 보니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심한 냄새가 난다던가 지나가는 대형 트럭이 늘어나 안전 문제가 생겼다는 하소연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막연하게 전원 생활을 동경해 내려갔다가 부딪히는 현실이 의외로 거칠고 일단 정착 후에는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기도 쉽지 않죠. 정든 시골집을 처분하려 해도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애초에 매물이 잘 나가지 않아서 발이 묶여 고생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지요.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전원주택에 살다가 후에 몸이 불편해지면 도시의 자녀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도 집 처분이 안 돼서 애를 먹는 사연도 들리곤 합니다. 나이든 배우분들 중에도 시골집에서 한동안 지내시다가 결국 다시 도시 아파트로 돌아온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 관리가 힘들고 자녀나 손주들이 멀리 있어서 오가는데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앞서 전원주택의 장점들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일 수 있고 넓은 마당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 도시에서 극심한 소음과 미세먼지에 지쳐있던 분이라면 탁 트인 환경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힐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재배하는 재미도 쏠쏠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손수 만들어간 과정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면서 즐거운 후기글을 올리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노후의 전원주택을 고려하신다면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혹시 잠깐의 환상은 아닌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영화배우 남은희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워낙 도회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한 다큐멘터리에서 전원주택에 잠시 머무르며 차분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고즈넉한 마을에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직접 살아보니 엄두가 안 난다. 화장실 문제, 상수도 문제, 먹을거리 조달 문제까지 늘 내가 신경 써야 했다 하시며 조금 난감해 하시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롭기만 한 자연 속에서도 일상은 여전히 돌아가야 하고 기본적인 편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크게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예로부터 유유자적한 삶을 노년의 이상향으로 그렸지만 동시에 인정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곳에서는 도를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전원의 한적함과 아름다움을 동경하더라도 생활을 지탱할 만한 안전장치와 사회적 지원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단 말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와 떨어져 혼자 지내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생각보다 크게 우리 정신과 육체를 위협합니다. 실제로 시골로 들어가서 고립감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방송인 이상벽 선생님도 과거 프로그램에서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는데 문득 어느 날 사회와 단절된 느낌에 두렵더라 하시며 조심스러운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송길령 작가님의 빅데이터 분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단 멋진 풍경, 조용한 삶, 주말농장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상위에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불편, 외로움, 유지비 부담, 수도 문제, 재판매 어려움 등 현실적인 걱정이 훨씬 많이 언급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연령대에서 이런 단어들이 급증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포착된다고 합니다. 즉, 꿈을 실현하려고 내려갔다가 예상 밖의 문제들을 만나 결국 후회하거나 재이주를 고민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뜻이지요. 도시와 시골의 생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뒤에 꼼꼼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원 생활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 달 혹은 1년 정도 그 지역에서 살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별장 같은 기분이 아니라 실제 주민처럼 장을 보고 마을 회관이나 이웃 교류도 해보면서 삶의 리듬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활동에 참여하다가 정이 들어 정착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생각과 달리 너무 불편해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큰 돈을 들이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내 한주간지에서도 전원 생활을 고민한다면 단기 체류를 먼저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 거리, 쇼핑 인프라, 인터넷 통신 환경, 겨울철 난방 상태 등 미처 몰랐던 문제를 몸소 겪어봐야 안다고 말이죠. 노후 대비 차원에서 전원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니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곤란해집니다. 예컨대 수도관 동파, 담장 보수, 지붕 누수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목돈이 나가면 부담이 크게 느껴질 테지요. 게다가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멀어질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해져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몰랐던 소속감의 소중함이 은퇴 후에는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 문제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도시로 복귀하려 해도 이미 많은 자금을 전원주택에 투자한 상태라면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삶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거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친인척이 시골에 살고 있어서 서로 돕고 지낼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원주택이 오히려 인생 후반기에 멋진 선택이 될 겁니다. 저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집은 단순한 잠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곳에서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고 삶이 쌓인다라고 말했는데, 내게 딱 맞는 생활 환경이라면 전원주택에서 누리는 기쁨도 분명 클 것입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든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어디에 머물든 스스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나친 로망이나 남들의 말에 휩쓸려 선택하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전원 생활을 예쁘게만 그려놓고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스스로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히 준비하면 전원주택에 사는 삶이 충분히 보람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집을 직접 손보고 채소를 심고 마당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노력,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에머슨은 인생은 결국 선택과 결단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가서 느끼는 기쁨과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편의성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각자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혹 전원주택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실제로 그 지역에 몇 달간 살아보며 장단점을 직접 체험해 볼 것. 둘, 관리비와 유지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마련해 둘 것.
셋, 지역사회의 문화나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방안을 고려해 둘 것. 넷, 차후에 집을 되팔거나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환금성을 갖춘 곳인지 조사할 것. 다섯, 본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원하는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인지 체크할 것. 물론 어디까지나 제한일 뿐이고 결국 본인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 고민은 거쳐야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임대 혹은 주말 농장 형식으로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평일에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주말만 시골집에 내려가며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곤 하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자연 친화적 생활이 정말 잘 맞는다 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합니다. 반대로 몇 달 해보니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크고 불편함이 크다면 애초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짓기 전에 포기할 수 있으니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전원 생활의 낭만과 현실을 구분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라 라고 권장합니다. 빅데이터 역시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사전에 실제 체류와 비용 계산을 꼼꼼히 한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만큼 재정과 건강 상태,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방문을 기대하시면서 시골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거리가 멀면 자주 오기 힘들어 오히려 손주를 더 못 보게 됐다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또 집을 크게 지어 놓았다가 막상 노년에는 부부만 살아서 되려 관리 부담만 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작은 규모의 전원주택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활용하거나 에어비앤비처럼 임대해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상황과 성향에 맞게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나이 든 연예인들 중에는 전원주택을 고집하다가 한 번쯤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시골 생활을 예찬하던 한 원로 배우분께서 한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한 전원 생활은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몸이 아픈 날엔 물 떠오는 것도 힘들고 땔감 준비도 버거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몸이 건강할 때나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고하시더군요. 반면 또 다른 분은 불편함이 많아도 난 그게 좋아서 버틴다.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 하시며 꿋꿋이 전원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벅찬 일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소중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결국 전원주택이든 도심 아파트든 어느 곳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겠지요. 노후에 전원주택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한껏 부푼 기대감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면의 도사리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 속에 과연 전원주택이 내게 맞는가라는 물음도 들어있겠지요. 충분히 숙고하신 뒤에 내리는 결론이라면 설령 어려움이 닥쳐도 좀 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전원주택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맑은 공기, 넓은 마당, 직접 가꾸는 텃밭,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건축과 유지에 드는 높은 비용,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우려, 매매나 환금성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다가오느냐는 결국 개인의 환경과 성격, 재정 상황 등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전원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지나친 환상만을 품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명언을 이용하며 오늘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니체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전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확신한다면 거기서 얻는 만족도 역시 클 것입니다. 반대로 막연한 낭만에 이끌려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길에서 헤매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원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에 깔린 많은 분들의 고민과 선택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여 앞으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원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장단점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든 늘 안전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